안녕하십니까. 정두환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토지 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은 1989년 12월 모두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토지 공개념의 가장 큰 우구는 여론이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상위 5%의 계층이 전체 사유지의 65.2%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에 많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당시는 주택난, 전세난이 심각할 때여서 국민들은 토지 공개념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청와대 문희갑 경제수석은 바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토지 공개념 관련 정부안을 밀어붙입니다. 1989년 9월 민정당 비공개 당직자 회의가 있은 이후 문희갑 경제수석은 발빠르게 기선을 제압해 나갔다. 그는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경제기획원과 건설부 등의 정부 당국자들을 모았다. 며칠 전에 있었던 민정당 비공개 당직자 회의에서 대통령 각하께서는 분명히 토지 공개념의 정신을 살리라고 언지를 주셨습니다. 통치자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석님, 그때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분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요? 각하께서는 사실 토지 공개념을 잘 모르는 눈치시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토지 공개념 법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원칙적인 수준에서 당정이 합의해서 잘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요? 각하께서는 토지 공개념이 뭔지도 모르시는데 경제수석인 내가 필요성을 역설하니까 그저 원론적인 선에서 코멘트를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정당 당직자들 중에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그런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 각하께서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을 당정에 지시하십니까? 각하께서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토지 공개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예, 토지 공개념과 관련한 말씀 끝에 분명히 민정당은 개혁에 앞장서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부의 안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은 내 말 믿고 토지 공개념 원안을 고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론은 우리 편이고 특히 토지 공개념에 관한 한 야당도 우리 편입니다. 그런 것을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개혁 정책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에 이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는 생각,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가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정부의 대응이 이처럼 강건해 보이자 여론은 민정당의 대응에 주목했다. 여론이 주목하는 인물 가운데는 민정당 토지공개념 소위 간사인 서상목 의원도 있었다. 서의원님! 기자들이 어쩐 일이십니까?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 소 의원의 회의는 잘 끝났습니까? 잘 끝났습니다. 바쁘니까 걸으면서 얘기합시다. 토지 소유 상한제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토지 소유 상한제 제한 그 자체는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 배치되는 조치입니다. 자본주의 발전 방향에도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게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정부를 설득해야지요. 지금 분위기는 정부와 야당이 한편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안에 여당은 반대하고 야당은 찬성하는 부분이 많은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 똑같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의원님, 일각에선 민정당이 땅 있는 사람들의 로비를 받아서 그렇다, 민정당은 부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의 이와 같은 질문에 서 의원은 걸음을 멈추었다. 김 기자, 누가 그럽니까? 누구라기보다 전반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민정당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안을 만들어서 가자는 겁니다. 그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토지 공개념과 관련해서 평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안을 지지했다. 특히 평민당의 경우는 토지 공개념이 정부 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기사가 있다. 1989년 8월 31일 한겨레 신문 사설. 정부가 내년 실시를 목표로 내건 토지 공개념 관련 법안들을 보고 우선 신선한 느낌을 받는다. 그간 정부는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펴왔는데 이번만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 새삼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대와는 달리 정부의 토지 공개념법 추진 방침이 구체화되자 일부 재벌들이 여야 의원을 상대로 맹렬한 로비를 펼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은 개인 이해에 얽매여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재벌들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펼치며 일부 의원들은 개인 이해에 얽매여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신문 사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노태우 정권에게는 부담스러운 여론이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민정당 박준규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다. 박 대표, 예, 카카. 민정당 안에서 토지 공개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카카. 그게 아니라 일부 법안 가운데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아요, 여론이. 요즘 신문들, 진보적 신문이나 보수적 신문이나 토지 공개념을 반대하는 것은 마치 반개혁 세력인 것처럼 몰고 가는데 민정당이 반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여서는 곤란합니다. 막 그렇기는 합니다만. 요즘 각 사업장에서는 데모가 너무 극심해요. 이러다가 체제 전복을 하자고 그럴까 겁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부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인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토지 공개념 갖고 여당이 이렇게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카카.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민정당만 민심으로부터 소외당하게 생겼어요. 내후년엔 지방의회 의원 선거도 있는데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당은 항상 예의주시해야만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면담하고 돌아온 박준규 민정당 대표. 그가 서상목 민정당 토지공개념 제도 심사소위 간사를 불렀다. 대표님. 아, 서 의원, 어서 와요. 자, 이리. 예. 대표가 갑자기 불러가 당황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고 토지 공개념 말이요. 내 서 의원의 생각을 잘 알아요. 누구 로비 받을 사람도 아니고 또 땅 부자들 편을 들 사람도 아니고. 대표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충분히 아는데 요즘 분위기를 봐요. 정부고 야당이고 언론이고 다 토지 공개념이야. 이 안에 조금이라도 반대를 하면 막 반개혁론자로 몰리는 판이야. 그래서는 당이 어려워져요. 네. 당이 어려워지는 것은 각하를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표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사유재산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사유재산 보호 부분은 정부하고 의논해가 정밀하게 법안을 만들면 되는 기고.
내 각하랑 직접 이야기를 해봤는데 각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당신이 힘들게 잡은 정권이 국민들한테 반개혁적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네 우리 서의원도 이제 토지공개념을 비판하는 발언은 스탑. 응? 그만하는 걸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과 박준규 민정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있은 이틀 후인 1989년 9월 7일, 박준규 대표는 정부의 토지공개념 입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로부터 나흘 뒤에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정부안을 약간만 손질하는 선에서 합의를 하기에 이른다. 1989년 12월 30일,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들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9년 후인 1998년, 개발이익환수제와 토지 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폐지됩니다. 그리고 택지 소유 상한제 역시 그 이듬해 폐지되고 맙니다. 폐지된 배경에는 외환위기라는 경제 상황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더군요. 노태우 정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였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주택 200만 호 건설 사업과 토지 공개념 제도의 도입이었다. 그런 가운데 1989년 겨울 정부는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기에 이른다. 전세 계약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확정일자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경제 관련 당정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지난 1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토지 공개념 문제를 놓고 참 많이들 싸웠는데.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잔씩 줄 테니까 받아요. 자, 과외들 합시다. 자, 잔을 높이 들고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에? 자, 위하여! 자, 위하여! 그런데 이승윤 정책위 의장,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은 당정 간에 합의가 잘 됐습니까? 예, 각하. 그렇지. 당정 간에는 그래야죠.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1년마다 전셋집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진작에 지적되어 왔던 터라 당정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됐습니다. 나도 옛날에 전세살이를 해봐서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으니 전세 세입자들이 마음 편히 2년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법으로 보장이 됐으니,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게 경제 민주화입니다.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한 잔 더 받아요. 예.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의도한 것은 매년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전세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세 세입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 법 때문에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여보세요? 나 집주인이에요. 예. 전세 계약 만료가 돼서 내가 전세금을 좀 올렸으면 해서요. 네. 그런데 얼마나요? 지금 들어있는 전세금에서 한 20%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너무 많은데요. 아니, 갑자기 그렇게나 많이 전세금을 올리면 어떡하세요? 당장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라고요? 애기 엄마 입장은 나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이제 2년 동안 전세금을 못 올리게 하는데 그러니 2년치를 한꺼번에 받겠다는 거예요.